보존장, 잠재함수, 선적분의 기본 정리.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향이 주어진 곡선 C 위에서 벡터장 F를 적분하는 이그젬플들을 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방법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벡터장 F가 특별한 경우에, 즉 기울기 벡터장인 경우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파이는 스칼라 함수고요. 스칼라 함수에 n변수 실함수의 기울기 벡터를 취하면은 벡터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파이라는 벡터장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공부하는 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곡선 C가 주어져 있는데 출발점이 P1이고요. 도착점이 P2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곡선 C를 따라서 어떤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 벡터를 적분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울기 벡터장을 선적분하는 건요. 그냥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만 구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P2에서의 파이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P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가지고 두 개의 차를 구하면 이 녀석이 바로 선적분 값입니다. 이게 대충 어떤 얘기냐면은 미분한 걸 적분하는 거는 이 파이에서의 끝점에서의 함수값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거랑 비슷하죠. 일변수 함수를 적분할 때 미분한 걸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만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라는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x, y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 평면상에서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그러면 일단 xy축을 그리고 중심이 1,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리는 건데 이걸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조건이 있네요. x가 일단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x는 1을 긋고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고 또 y는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4분원 호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2,0부터 1,1을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의 향, 오리엔테이션은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2,0에서부터 1,1로 가는 겁니다. 1,1에서 2,0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2,0이 출발점이고 도착점이 1,1인 겁니다. 이런 유한곡선 C를 따라서 y dx 더하기 x dy를 적분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노테이션이었죠? y dx 더하기 x dy는 우리가 포멀하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뭐하고 dx dy를 내적한 거죠? 닷 프로덕트예요. dx의 개수는 y고요. dy의 개수는 뭐예요? x가 되겠죠. 이 유한곡선 C를 따라서 벡터장 yx를 선적분하라는 거를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죠. y dx 더하기 x dy. 그러니까 이쪽은 고전적인 노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좀 더 현대적인 노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고전적이다, 현대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표현도 자유롭게 쓸 거고 이런 표현도 자유롭게 쓸 건데 이런 표현이 자연스러우니까 좀 이따 드러납니다. 일단 곡선 C가 주어져 있으면 유한곡선이 주어져 있으면은 곡선 C를 매개화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게 1,0을 중심으로 하는 이 원호면은 뭐가 떠올라요? 사인 코사인이 떠오르죠? 어떻게 매개화할 수 있겠어요? x세타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냥 중심이 0,0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관심사는 중심이 1,0이에요.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유한곡선 C 위에서 y dx 더하기 x dy를 적분하라 그러면 요 x하고 y가 x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고요. y는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x하고 y가 둘 다 세타가 하는 함수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dx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dx를 포멀하게
dx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x가 세타에 관한 함수잖아요. dx, d세타, d세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로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근데 x를 세타로 미분하면은 뭐가 되죠? x 프라임 세타, d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y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dy d세타, d세타로 이해할 겁니다. 마치 d세타 약분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써있지만 자, 그래서 y 프라임 세타, d세타로 바꿔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멀하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고 나면은 그냥 x 대신에 x 세타 속 대입하고 y 대신에 y 세타를 속 대입해요. 일단 dx는 x가 지금 세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dx 대신에 x 프라임 세타, d세타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즉 여기는 d세타 dx 그 다음에 dy 대신에 뭘로 바꿔치기 하냐면은 d세타 dy로 바꿔치기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세타에 관해서 세타에 관해서 바꿔 쓰는 거거든요. 출발 시각은 0, 도착 시각은 2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과정이 바로 선적분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d세타로 묶어내면요, 포멀하게 x 프라임 세타, y 프라임 세타가 되고요. 이것도 그냥 포멀하게 형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는 쉬워요. 지금 x 세타는 뭐예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죠. y 세타는 뭐예요?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x 세타를 세타에서 미분하는 것도 할 수 있죠. x 프라임 세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사인 세타죠. 그 녀석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알아요. 이거를 세타에 관한 코사인, 사인, 디번벅이 되는 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데 그 녀석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인 거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1을 얻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할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각함수의 적분이고 이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계속 나와요. 학기 끝날 때까지 적분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간단한 사각함수의 적분은 여러분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한곡선 C를 따라서 y dx 더하기 x dy를 적분해 봤어요. 또는 벡터장 yx를 적분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둘 다 이전 곡선 C1이랑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선분을 따라서 움직이는 유향곡선을 색할 겁니다. 그 C2는 x 더하기 y는 2고요. 단 y는 0부터 1까지 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x, y 축 그린 다음에 이렇게 x 더하기 y는 2를 그려요. x좌편, y좌편이 둘 다 2죠? 근데 y좌표가 어떻게 돼요? 0부터 1까지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반으로 나누는 요거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C2의 향이 2,0부터 1,1로 가는 요 향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곡선 C2 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yx라는 그러니까 fxy가 yx로 주어진 이 벡터장을 적분할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클래시컬한 노테이션으로 쓰면은 y dx 더하기 x dy를 적분하는 거죠. 자, 이 곡선을 어떻게 매개화할까요? 이 유향곡선을. 사실은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죠. 유향 직선이 돼버렸죠. y에 관해서 매개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y는 0부터 1까지 변하는 거고요. y좌편 0부터 1까지 변하는 거고요. 0부터 1까지 증가하면서 변하는 거고요. y는 y고요. y에 해당하는 x좌편은 뭐가 될까요? 이 x좌편은 바로 2-y가 될 거예요. x 더하기 y가 2잖아요. 그러니까 x는 2-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한곡선을 y에 대해서 매개화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y dx 더하기 x dy를 적분하는 거죠. 이 유한곡선 C2를 따라서. 자, y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우리는 y가 매개 변수예요. y는 0부터 1까지 변하죠. 시작, 도착. 그 다음에 dy는 그냥 dy로 놔두고요. 지금 y가 나서 풀었을 거니까요. dx만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근데 x를 y가 나 함수로 봤잖아요. dx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dx dy로 이해할 겁니다. 근데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dx dy로 그러니까 요 녀석은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요. 포멀하게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dy는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묶어내고
남는 녀석을 쓰면 y dx dy 더하기 x가 됩니다. 자, 다 이거를 y에 관한 식으로 바꿔 쓸 거예요. x는 2-y잖아요. 그러니까 x를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2-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x는 뭐예요? 2-y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2-2y네요. 이 녀석을 y를 0부터 1까지 변화시켜서 적분을 하면 1이 되는 거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기에서는 똑같은 시작점과 출발점을 갖고 있었는데 원호를 따라서 적분을 했었죠. 이렇게. 그랬더니 선적분 값이 1이 나왔어요. 똑같은 벡터 필드. 지금은 시작점과 출발점이 같은데 이번에 그냥 생으로 그냥 직선으로 옮겼어요. 그래도 1이 나왔어요. 경로를 바꿨는데 똑같이 1이 나왔어요. 이게 우연일치일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이 선분을, 유형 선분을 이번에는 x에 관해서 x로 매개화할 거예요. x좌표로 매개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적분하고자 하는 벡터장은 똑같이 yx예요. 즉 고전적인 노테이션을 쓰면은 y dx 더하기 x dy입니다. x로 매개화를 하고 싶으면 x, y를 둘 다 x로 나타내면 되는데 x는 x고요. y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y는 2-x가 되겠죠. 그래서 x좌표도 x로 나타내고 y좌표도 x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x를 1부터 2까지 변화시키면 될 겁니다. 지금 x는 1, x는 2가 있으면은 x 1부터 2까지 변화시키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개화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1에서의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1,1이죠. 그리고 2에서 x가 1, 스몰 x가 2일 때 점의 좌표는 x에 대해 1을 대입하면은 2,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선분을 매개화하는 건 맞는데 출발점이 1,1이고 도착점이 2,0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매개화는요. C2의 매개화가 아니에요. C2의 매개화가 아니라 C2의 역향 매개화가 됩니다. 향을 바꿔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녀석은 이 매개화는요. C2의 향을 바꾼 마이너스 C2의 매개화예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C2에서 y dx 더하기 x dy를 적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C2에서 그 C2 향을 바꾼 다음에 반대 방향을 바꾼 다음에 거기서 선적분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 마이너스 C2를 매개화하는 게 캐피털 X이기 때문에 C2에서의 선적분 값은 여기다 뭘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향을 바꾼 데서 선적분을 하는 거는 원래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고요. 이제 마이너스는 그대로 물려받고 마이너스 C2를 매개화한 게 이 녀석이에요. x를 1부터 2까지 증가시킬 때 y dx 더하기 x dy는 뭘로 바꿔치기 할까요? dy dx 곱하기 dx로 포멀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dx로 묶어내고요. dx로 묶어내고 y 더하기 x고 뒤에 거는 dy dx가 됩니다. 자, 그런데 y는 뭐였어요? 2-x였고요. dy dx는 뭐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나요? 그럼요. y는 x가 난 1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dy dx로 구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래서 1부터 2까지 이건 뭐예요? 2-2x가 되겠죠. 이만큼을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게 실제 1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보기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매개화를 할 때 점의 자치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향이 같은지, 역향인지 아니면 원래 향이 제대로 주어져 있는지 반대로 되는지 그 향을,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선적분을 따질 때, 선적분을 계산할 때 오리엔테이션 체크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는 맨 처음에는 이 호를 따라서 적분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선분을 따라서 적분을 했잖아요.
시작점과 출발점은 같지만 경로가 달랐는데 지금 벡터장에 똑같은 벡터장을 적분했을 때 값이 같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벡터장, yx라는 벡터장을 선적분하는 거는 시작점과 출발점이 같으면은 어떤 경로를 택하더라도 이 곡선이 충분히 예쁘면은 어떤 경로를 택하더라도 꾸불꾸불하게 가든 직선으로 가든 원호를 따라 가든 한참 돌아서 가든 항상 선적분 값이 일정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그거는 이 녀석이 이 벡터장이 굉장히 좋은 벡터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렇게나 이렇게 시각티에서 개미가 이렇게 움직일 때 시각티에서 개미의 위치를 캐피탈 XT라고 합시다. 즉 시각티에서 개미의 X좌표는 XT고요. 개미의 위치의 Y좌표는 YT라고 합시다. 자, 출발점은 뭐가 되겠죠? T가 A일 때죠? XA, YA가 뭐예요? 출발점은 뭐예요? XA는 2고요. 출발점의 Y좌표는 0이고요. 도착점은 XB는 1이고요. YB도 1이에요. 그래서 2,0에서부터 1,1로 가는 거예요. 지금 XT, YT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충분히 예쁘기만 하면 돼요. XT, YT가 뭔지도 모르는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 주어졌잖아요. 뭐 코사인, 사인이든 뭐 뒤에 가는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뭐 식이 안 주어져 있는데 그냥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봅시다. 자, 이 매개화된 곡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 매개화를 줬기 때문에 이 선적분 값은 뭐예요? C의 매개화가 지금 캐피탈 X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캐피탈 X고 이거는 좌표를 나타내는 스몰 xy들이에요. 자, 선적분의 정의에 의하면은 t는 a부터 b까지 달리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yt 속 대입하고 x 대신에 xt를 속 대입하는 겁니다. dx 대신에 뭘 대입해요? dx dt, dt라고 대입을 하고요. 그럼 dy 대신에 dy dt를 dt를 곱한 거. 이건 포멀하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선적분의 정의에서 이 yx라는 벡터 필드를 적분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를 봐요. 여기를 보면은요. 이게 뭐랑 같냐면 yt, x't 더하기 xt, y't 이만큼을 t로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미분할 때 안 하고 하고죠. x 프라임 y 더하기 y 프라임 x y 프라임이에요. 하고 안 하고 이거 뭘 미분한 거죠? 그렇죠. 곱함수 xt, y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이 녀석은. 자, 이 스칼라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가 t로 다시 적분하는 거예요. 미적분하기의 기본 정리죠? 어떤 녀석을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의 끝점에서의 값만 읽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t 대신에 b를 쏙 대입하고 t 대신에 a를 쏙 대입해서 그 차이를 보면 돼요. 근데 xb가 뭐죠? 지금 xb는 1이고요. yb는 1이고요. 이건 2,0이었으니까 2죠? 그러니까 1에서 0을 빼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xt, yt가 예쁘기만 하면은 어떤 경로든지 상관없이 항상 1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xt를 t에서 쓰지 않았어요. yt를 t에 쓰지 않았어요. 어떤 경로를 택하더라도 항상 선적분 값이 1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본질적인 이유는 이 벡터장 f가 예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예쁘다는 건지는 곧 알게 됩니다.